안녕하세요, 원몽킴입니다. 또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최근에 사실 2주 정도 발리 여행을 다녀왔어요. 우붓은 발리 정글 한가운데 있는 도시라서 정글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로서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국적인 느낌의 사원과 원숭이들이 공존하는 색다른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멋진 장소들을 여행을 하면서 그 전에 어떤 카메라 구성으로 가져갈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여행 가기도 전에 2달 전부터 고민을 한 것 같은데 항상 가면은 뭐 영상도 멋있게 찍고 싶고 사진들도 그럴싸하게 찍고 싶고 그렇게 하나둘 장비를 기준 없이 추가를 하다 보면 정말 가방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행을 갈 때 이런 필름 카메라를 항상 꼭 가져가거든요. 근데 가볍게 가고 싶어서 작은 필름 카메라들을 찾아봤는데 최근에 AF가 가능한 롤라이 AF 카메라가 새로 나왔잖아요. 롤라이 35를 재해석해서 나온 카메라라고 하는데 가격이 일단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그리고 펜탁스에서도 하프 카메라라고 귀엽고 예쁘게 새로 나온 또 필름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도 거의 80만 원에 육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급형 PNS 카메라를 이용하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월에 따른 이제 잦은 고장들을 이제 감수를 해야겠지만 깨끗한 제품을 구하면 이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롤라이 AF 카메라라든지 펜탁스 17의 하프 카메라 최신형 필름 카메라들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잦은 고장은 물론 없겠죠. 그리고 세월에 따른 고장도 없기 때문에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거는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카메라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카메라의 마감 그리고 디자인과 성능에 있어서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고급형 PNS 카메라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시된 카메라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롤라이 AF도 그렇고 펜탁스 17 하프 카메라도 그렇고 정말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고급형 PNS 카메라부터 RF 카메라, 필름 SLR 카메라까지 정말 다양한 카메라들을 찾고 그리고 뒤지다 보니까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카메라를 고르는 기준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카메라가 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때 카메라가 무거우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행으로 항상 들고 다니는 앞가방이 있는데 그 앞가방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들어가고 남을 만큼 작아야 합니다. 카메라가 크게 되면 어깨에 걸던지 손에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어깨에 걸고 다니면은 복잡한 여행지에서 어딘가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되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가방의 빈 공간에는 필름과 작은 지갑, 여권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넣고도 그 모든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카메라가 작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가 이뻐야 합니다. 나를 위한 어떤 여행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를 셀프로 촬영하는 일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추구미에 맞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야 나중에 사진을 봤을 때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여야 합니다. 제가 왜 여행에 필름 카메라를 꼭 가져가는지는 과거 영상에서도 이제 몇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여행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 여행지에 충분히 빠져들지 못하고 사진에 좀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번 사진을 다시 찍게 되고 그 중에서 좋은 사진을 고르기 위해서 그 한 장소에서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필름 카메라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 몇 컷 찍고 미련 없이 장소를 떠날 수 있더라고요. 여행이 지속될 수도 있고 오히려 여행 현장을 좀 더 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을 때 디지털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보여주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필름 카메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사진을 검열할 수 없다는 점,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충전하지 않아도 되어서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는 촬영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은 배터리를 꼭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생각만 해도 좀 피곤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제 여행 메이트나 친구와 여행을 갔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바깥에서 힘들게 돌아다니고 와서 하루를 곱씹어보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카드게임도 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내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SD카드를 옮기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디지털 카메라보다 필름 카메라가 여행지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에서 좀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발적인 이벤트들로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날 촬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필름 카메라들은 배터리를 넣고 몇 날 며칠 내버려둬도 언제든지 촬영을 할 수 있고, 정말 급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배터리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위험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완전 수동식 카메라인 경우에는 배터리조차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배터리가 없어도 촬영 가능한 수동 필름 카메라들을 좀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 PNS 카메라는 예외입니다. 제가 노출과 초점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PNS 카메라가 노출과 초점도 생각하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나 가볍게 찍을 수 있는 여행에 특화된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진의 비율이 좀 더 높은 여행의 경우, 사막이나 북극같이 문명과 일정 시간 단절돼야 하는 곳에서는 배터리 없이 작동하는 수동 필름 카메라도 한 개 더 챙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메이트로 선택한 카메라는 이 미놀타 TC1이었는데요. 여행 동안 정말 재밌게 사용을 했어요. 크기도 다른 PNS 카메라에 비해서 정말 작은 편이고요. 이 필름과 비교해보면은 사이즈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나요? 그리고 작은 크기에 비해서 정말 사진이 쨍하고 나오고요. 작고 자동 카메라긴 하지만 조작의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오고, 이 앞에 조리개를 조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해요. 일반적인 통 렌즈식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90년대 일본 버블 경제가 한창일 때 모든 인력과 돈을 갈아 넣어서 만든 그런 카메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컬러가 굉장히 풍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각인 28mm이고요. 그리고 어두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플래시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일본의 사진 작가인 아라키 노부요시가 좋아하는 카메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부요시가 했던 말 중에서 일본의 대지진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미놀타 TC1과 트라이엑스 필름 연롤 그리고 200만 엔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카메라의 구동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스팟 측광이 있습니다. 이 작은 카메라에도 스팟 측광이 가능하다는 게 좀 재밌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두운 곳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도 들어와요. 위에 다이얼은 기본이 홀더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돌려서 플래시 설정, 그리고 플래시를 켰을 때 이제 정목 관련 설정, 타이머, ISO도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AF나 매뉴얼 포커스를 정할 수 있고, 그리고 노출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을 돌린 뒤에 이 스위치를 통해서 앞뒤로 움직여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설정 뒤에는 항상 홀드로 놓고 사진을 찍게 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리개부가 되게 특이한데요. 보통 렌즈의 조리개를 설정하는 부분과는 좀 다르게 생겼죠.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고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당기고 밀어서 조절을 하고요. 저는 보통 야외에서는 8 정도로 놓고 찍다가 실내에서는 3.5로 놓고 찍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P모드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뷰파인더로 이제 내부를 보게 되면은 왼쪽에 셔터 스피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이 내가 맞추는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리계를 통해서 내가 초점이 제대로 맞추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노출이 오버가 될 경우에는 상단부에 초록색 불이 빠르게 깜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노출이 오버가 됐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출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일 하단에 8분의 1초 부분에 8이라는 숫자가 깜빡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노출이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네, 이렇게 가볍게 카메라 설명을 맞춰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리 여행 가서 사용한 필름은 코닥 컬러 플러스입니다. 제가 이 필름을 정말 좋아하는데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가성비가 좋아서 정말 좋아합니다. 이 필름이 지금 컬러 필름 중에서는 제일 싸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앞으로 사용할 필름과 최근에 양양에서 찍었던 사진들에서는 흑백 필름을 사용했거든요. 보통 이런 네거티브 필름 현상 용액은 C41을 통해서 이제 현상을 하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흑백 필름들도 현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C41로 현상을 할 수 있는 필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백 전용 현상 용액을 쓴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감안해서 사진을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급형 PNS 카메라들은 고질적인
고장이 몇 개씩 존재하곤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작은 크기에 많은 기술이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고급형 PNS 카메라들에서 알려진 고질적인 그런 고장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보자면은, 리코 GR1 시리즈는 파인더의 이제 발산 문제나 액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상단의 액정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라이카의 미니룩스는 E02 에러라고 해서 카메라가 아예 동작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콘탁스3는 배리어 고장과 그리고 필름을 넣었을 때 이송되면서 생기는 스크래치 문제 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한 이 미누타 TC1은 F 에러와 빗샘이 발생하는 게 제일 유명하긴 한데요. 하지만 다른 PNS 카메라에 비해서 그 두 문제 다 수리가 복잡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나 중국 마켓에서 해당 부품들을 팔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뒤에 TC1에 F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움스퀘어의 제일 카메라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비용은 한 20만원 후반대 정도가 나왔어요. 수리비가 비싸긴 한데 렌즈 부분을 이제 분해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작업이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수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카메라 사장님이 꼼꼼히 수리를 해주신 덕에 빗샘 현상도 사라지고 F 에러도 수리가 말끔히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한번 하면은 그래도 오랜 시간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딱 두 가지가 불편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작은 파인더입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가 작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P모드가 없이 조리개 우선만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두운 실내랑 이제 밝은 야외를 들락날락 하면서 노출에 맞춰서 조리개를 이제 제가 조절을 해야 돼서 살짝 귀찮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모두 생각하고서라도 결과물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쨍하게 나왔어요. 이게 정말 이 작은 PNS 카메라로 찍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나오더라고요. 이 카메라가 정말 유명한 이유가 있는 카메라이긴 하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카메라로 찍은 장면 외에도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아니면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누타 TC1에 대해서 짧은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카메라는 다음번에 여행을 갈 때도 한 번 더 가져가서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카메라나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